예,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지금 11시 저녁 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현재 지금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유가 관련 종목군들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한 4% 정도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지금 4% 오르면서 엑슨모빌하고 뭐 쉐브론 텍사코 요 종목군들 산업재 섹터만 좀 반등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뭐 애플을 비롯해 가지고 IT 관련 기업들,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이제 하락인데요. 자, 우선 요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이따 제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방송 후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까지 미국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뭐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장이 약세였다가 오후장에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다우 지수가 자, 이런 건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소의 뿌리라 그랬죠. 소위 얘기하면 예, 그래서 추세 반전형 패턴이 지금 나왔다. 지난 언제였죠? 6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의 풀이 나오고 나면 일단 시장은 거의 이제 반등이 상승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때도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는 121선하고 이제 21선까지 장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옵니다만은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주말까지 보게 되면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 1월 달부터 유지했던 추세의 지지선을 안 깼습니다. 그리고 주말까지 장대 양봉을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역연자로 떨어지고 장기 추세 지지선 이탈 안에서 좀 저점이 좀 임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잠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조금 시간이 평상시보다 더 걸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주가 일단 이제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자, 주말에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제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일단 반등에 성공했던 이유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원래 지난달은 22만 7천 건에서 33만 6천 건으로 많이 증가했죠. 뭐 1만 건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오전장에 증가하다 보니까 약세였다가 오후장에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 자동차 산업이죠. 그래서 자동차 지금 파업 중입니다. 부품도 마찬가지고 부품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동차고 이제 부품 업종 이슈로 인해 가지고 요 일자리 수가 지금 착시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정규직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임시직을 또 많이 또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자리 수가 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울러서 레저하고 접객 업종, 서비스 업종 요쪽에 이제 지금 정규직 일자리보다도 파트타임 노동자 수가 많이 증가를 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었고요. 하지만 하단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제 임금입니다. 임금. 예, 임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지난달 같은 경우는 8월 달은 0.24였고요. 이번 달은 0.2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전 떼게 되면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이제 동일한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내 업종 중에서 IT 업종하고 이제 금융 업종이 보통 보게 되면은 고임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IT 업종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0.15% 하락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임금자 일자리 중에서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0.83에서 0.43으로 많이 둔화됐죠. 아마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표면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급반등이 나왔던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레저하고 이제 서비스업,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제 임금이 낮은 그런 일자리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거의 뭐 그 증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크게 둔화도 안 하고 전월 대비하고 동일하게 이제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IT 업종 고임금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금융업종에서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반등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가 이제 고비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그 잠정 실적 발표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실적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며칠 있다 좀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전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뺄 만큼 뺐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일단 삼전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내일 그 12일 날이 미국의 이제 그 이번 달에 가장 그 핵심 이슈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죠. 그래서 내일까지 일단 넘어가게 되면 10월 달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그 이후에는 이제 주말부터 뭐 골드만삭스부터 해가지고 금융사들 실적 발표가 있죠. 뭐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들 실적에 의해서 약간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일 모레까지는 이제 그 CPI 발표하고 옵션 만기 지나면 특별한 큰 이슈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은 3.7%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예상치는 3.6%입니다. 예, 3.6.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9월달에 좀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예상치가 4.1이거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4.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도 8월달도 7월 대비해서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달도 8월 대비해서 좀 낮아질 것으로 현재는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 정도만 나와준다 그러면 일단은 뭐 그 9월달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물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금리 인상 우려감이 많이 희석되면서 시장은 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이제 많이 그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동안 시장을 이제 괴롭혔던 3대 복병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제 국채 수익률이죠. 유가 그리고 달러 강세인데 지금 현재 이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좀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윗선으로 이게 전쟁이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자,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주말까지 올랐다가 다시 꺾이고 살짝 반등 나왔습니다만은 장기 제가 노고 핵심 차트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라인은 이제 크게 우선은 그 이번 그 중동 사태 빼면은 돌파는 좀 힘들지 않겠나. 아울러서 이제 이게 이제 50일선인데 4.9 정도, 4.9 이하로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 4.9 이하로 빠지는 여부를 보시고, 이제 중요한 건 10년물이죠. 10년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라인에서 한번 꺾일 줄 알았죠. 저는 이거 많이 올라가 봐야 4.6 정도 예상했는데 우선 뭐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매물 공백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4.82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한번 주춤하다가 중동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줬습니다만은 이후에 4.7 이하, 그러니까 4.65, 4.6 정도까지 만약에 빠져준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글로벌 뭐 미국 비롯해 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완전 진바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스라엘 그 사태만 지금 만약에 사태를 배제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꺾일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태 부분은 뭐 이번 주 말까지 일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저 장기 제가 이제 뭐 차트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10년물도 저는 이제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4.6 정도까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빠져준다 그러면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가 이번 그 10월달 그 저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이하로 일단 밀리는지 여부를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예상대로 이제 맞았죠. 95달러까지 갔다가 거기서 정확하게 얻어맞고 21선까지 깨고 61선까지 깼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패턴은 다이렉트로 61선까지 깬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단기간에 또 다시 한번 고점 치고 가고 막 그러지 못합니다. 자,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제 분쟁 요 사태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 다시 한 85달러 위까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21선까지 돌파를 못한다. 예, 이 사태가 이제 불거졌음에 불구하고 그러면 국제유가도 좀 중기적으로 뭐 추가적인 하락은 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예, 좀 중기적으로 뭐 이번 달 다음 달 이제 박스권 행보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유가는 일단 좀 안정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예상대로.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달러죠. 달러 인덱스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양중에 저 장중에 지금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달러 인덱스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도 지난주에 거의 3일 연속 이제 음봉으로 밀었습니다. 주말까지. 그래서 이후에 이제 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7월 18일이죠. 예, 2달 넘게 계속 상승이 나오다가 예, 좀 꺾이는 그런 추세로 좀 돌아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난 주에 이제 1,360원까지 치고 왔었는데 거기가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21선 이탈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주중에도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달러 인덱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본 엔화죠. 엔화도 지금 상당히 좀 약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 영향도 많이 받죠. 중국에. 예, 중국 수출이 많으니까 달러 못지않게. 근데 그 중국의 위안화하고 일본 엔화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난 8월 달부터 계속 박스입니다. 인민은행에서 강력하게 지금 개입을 하면서. 근데 위안화 여러분들 그 차트 보시면요. 월봉 보시면 지금 현재 이번 달에 또 시가도 마이너스 출발했고 이 장기 저항에 지금 걸려 있다는 얘기죠. 요 라인에. 예,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지금 네 번째 지난달에 여기서 윗꼬리 주고 고점이 나왔거든요. 이런 패턴은 어지간하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더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저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번째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달은 월봉 기준에 했을 때 캔들이 지금 마이너스 출발했다 윗꼬리 지금 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쌍봉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안화도 좀 중기적으로 고점이 나왔다. 이게 이제 2015년부터 이어져 오는 8년 저항이거든요. 이거 한 번에 돌파 못합니다. 자, 일본 엔화도 지금 지난주에도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구두 개입을 강하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요때 이제 음봉으로 크게 흔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위안화처럼 월봉 보시면은 요런 패턴이 이제 교수형 패턴입니다. 그죠? 고점에서 이렇게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도지형 패턴 나오는 게. 그리고 이제 장기로 보시면요. 엔화 같은 경우도요. 위안화처럼 엔화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장기 추세 저항입니다. 정확히 이것도 이틀이 장인 패턴입니다. 한치 오차가 없이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음봉으로 살짝 고점이 나오죠. 월봉 이건 이제 월봉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작년에 10월달에 이제 밀었을 때는 그때 이제 엔화가 올라왔을 때는 여기 이제 그 매물 공백존이다 보니 거기까지 치고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라인까지 뭐 치고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이어오는 지금 20년 장기 저항이거든요. 이런 구간은 한 번에 돌파 못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달에 엔화가 올라왔다가 뚝 떨어져 버렸죠. 예. 그래서 뭐 이번 달은 버틴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달에 이제 엔화가 음봉을 꺾인다 그러면 쌍봉이기 때문에 쌍봉의 패턴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저점까지 이게 밀어버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월추 이제 고점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월봉에 지금 음봉 나오지 않습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추세 저항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 라인 돌파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환율 고려한다 그러면 일단 지수도 거래소 코스닥 다소의 이제 변동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이 사태가 또 이제 돌발 악재가 생기면서
다소 이제 변동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환율 고려한다 그러면 지수는 이제 얼추 좀 저점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요 신용 동향은 제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주요 지표 일단 기술적으로 지난주 그 후반부터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죠. 자, 이건 다우 글로벌 지수 중기 로그 핵심 추세도입니다. 작년 그 10월 달에 여기 저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올 3월 달에 지역은행 붉어졌을 때 여기 저점 나오고 터닝. 그죠? 이번에 이 트렌드, 그러니까 이 레인지 하단까지 밀었다가 진화력에 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이어오는 1년 중기 추세 지지선 이번에 이탈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MACD 보조 지표 보시더라도 완전히 지금 침체 국면이고 저점 구간이죠. 그다음에 RS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 라인만 안 깬다 그러면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4분기에 가장 강했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조금 이제 뭐 바로 막 치고는 못 간다 하더라도, 예, 저점 확인하고 나서 이제 우상향 기조를 좀 유지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심리 지표죠. 다른 이제 보조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뉴욕 증시 공포와 탐욕 지수 보시면 지난주에 16까지 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7까지 밀었었죠. 예, 극심한 공포 구간인데 아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뭐 수치가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달, 9월달, 10월달 급락 나왔을 때 이 당시에 16까지 밀었었고 이번에 밀었을 때가 17까지 밀었어요. 우리 그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예. 3월달에 지역은행 붉어졌을 때도 이때도 25 이하로 안 밀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드렸습니다만은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게 이제 상당히 잘 맞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밀면 어지간하면 미국 시장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크게 물릴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역발상 지수,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일봉으로는 조금 이제 돌파를 했었습니다. 지난주 주 중반까지. 근데 주봉 보시면 빅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추세 지금 저항선에 딱 걸렸죠. 지난주에. 그죠? 이 라인 돌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꺾인다든지 빅스 지수가 꺾이면 이제 지수가 또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이 라인 돌파는 힘들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 이 빨간색 선 이게 이제 200주선입니다. 200주선.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저항이 돌파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얻어맞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위치에 놓여 있고, 그리고 주말에 어제죠.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이스라엘 분쟁이 터지면서 원래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도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왔었는데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다시 이제 또 하루 만에 안정화 됐거든요. 안정화 되면서 이 지지선을 또 이탈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우리가 지역은행 붉어졌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순간적으로 돌파하고 역부지로 바로 꺾여버리면, 예, 여기서 항상 이제 고점이 나오거든요. 예, 이번에도 지금 어제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 보더라도 미국 시장도 좀 저점을 좀 확인해 나가고 있는 거의 이제 그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일선을 넘는 종목 비율 차트. 예. 자, 이것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작년 언제죠? 6월 달에 저점 주고, 그죠? 예. 그다음에 9월, 10월 저점 주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여기서 저점 주고 아래 꼬리 주고 반등. 이번에 9월 달, 10월 달에 지금 이 상단, 그러니까 레인지 상단 라인까지 밀었다가 약간 지금 반등을 지금 모색하고 있죠. 설령 민다 하더라도 아마 이때처럼 순간적으로 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00일선을 넘는 종목 비율 차트를 보더라도 미국은 현재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에 그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말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ETF 보시면 이 차트도 작년 10월달에 여기서 저점 주고 나서 급반등, 그죠? 그 다음에 3월달에 지역은행 붉어졌을 때도, 예, 여기서 쌍바닥 주고 또 반등. 그리고 이제 6월달도 마찬가지죠. 이 라인 안 깼죠. 이번에도 지금
이 레인지 윗선까지 밀고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개월 연속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일단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번 주 지나가서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이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빅테크 관련 기업들들, 그다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반등이 막말로 뭐 단기적으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현재 가격대는 일단 하방 경직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치에 딱 오게 되면 뭐 기업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지수가, 종목군들이 또 반등이 나오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돌발 또 악재가 생겼죠. 산 넘어 산이라고, 뭔가 이제 이벤트가 다 이제 해소되고, 아까 그 세 가지 지표, 뭐 채권,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 유가가 좀 안정이 될 만하니까 돌발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일단 또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지금 터졌는데, 그러니까 2021년도,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보게 되면 2014년도가 가장 그 유혈 충돌이 좀 심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2021년도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이 당시 보게 되면은 5월 21일 날, 요 기사 좀 보시면 네타냐후와 하마스 유혈 충돌 피해도 정치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항상 전쟁이 터집니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한 11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그 사망자가 수백 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합의까지 가기까지는 11일이 걸렸어요. 11일. 그리고 이때도 뭐 여러분들 기사 내용 보시면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하마스 모두 유의미한 정치적 이익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50일 동안의 전쟁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길었던 게 11일이에요. 2021년 5월달. 근데 이때도 보게 되면은 지금 주말에 보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한테 로켓 발사를 한 5,000발 정도 했다 하더군요. 근데 2021년도에 4,000발 정도 쐈거든요. 4,000발. 사망자 수는 그 당시보다 지금 많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양쪽 다 포함하게 되면 뭐 민간인이 한 232명, 그리고 뭐 1,900명이 다치고, 열 하루 동안 일단 전쟁이 발생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번은 아마 그 당시보다는 조금 더 피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많이 있고, 뭐 재산피해도 많이 있고, 로켓 발사도 그 당시보다는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뭐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죠. 주말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당시에 제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 지수가 5월 11일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빠졌는데, 이때는 장중에 한 5% 가까이 쭉 빠졌다가 아래꼬리 주고 한 2, 3일 눌림 주고 바로 급반등이 나왔어요. 급반등. 그래서 조정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고점 돌파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일단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코로나 그 유동성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고, 좌우지간 그날 이렇게 빠지고 나서 전쟁은 11일 동안 벌어졌습니다만 주가는 이틀 조정 주고 바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 유가죠, 유가. 당시에 이제 국제유가 보시면 5월 11일이니까 이 당시에 아마 국제유가 뭐 크게 안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죠. 한 2%가 3% 정도 오르고 나서 오히려 좀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랐는데, 이때는 이제 뭐 전쟁 영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국제유가라든지 뭐 주가 다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랐으니까 그 시장 영향을 받고 일단 올라갔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2021년도 5월 달에 가자지구 유혈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이스라엘 주가도 이틀 조정 주고 급반등 나왔었고, 유가도 크게 영향은 안 받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이제 여러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오늘 오후 시간대에 이란에서 바로 이례적으로 빨리 발표했죠. 하루 만에. 자, 이란 하마스 기습 배후설에 개입을 안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란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번에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요 이슈는 이란의 지원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서머리 정리를 했는데, 근본 이스라엘 테러 사태 이란이 지원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이란의 개입이 없이 하마스 자체적인 공격이었다 그러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다음에 제한적이고 이란 지원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슈는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예, 유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만약 이란이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거는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하지만 이란이 근본 공격을 많이 도왔다. 예? 예, 도왔다라는 내용이 만약에 발표될 경우에, 물론 이제 아까 저녁에 개입을 안 했다라고 이제 공적으로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부에서. 예.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하고 유엔에서 이란의 지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또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중동 전체로 이제 이게 확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은 뭐 확대될 것이고, 이제 물가가 조금 이제 안정화될 그런 구간에서 또 유가가 또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이제 9월 달도 그랬습니다만은 또 글로벌 경제에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행히도 아까 오후 6시 정도에 이란 정부가 개입을 안 했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뭐 중동 다른 국가로 확정이 될 가능성은 낮겠죠. 예, 그래서 아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발로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일단 주말에 또 여러 보도가 많이 있는데,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말이라든지 뭐 다음 주까지 뭐 유엔이라든지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죠. 근데 미국 언론 같은 경우는 배후에 이제 이란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반면에, 근데 현재까지는 미국 국무부는 이란이 지시를 했다든지 배후에 있다는 증거는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일단 현재까지는 오늘까지 일단 이렇게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슈는 이번 주나 다음 주 미국 정부하고 유엔의 이란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 내용이 중요하다.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아직은 어떻게 뭐 확답을 할 수가 없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전쟁 전문가도 아니니까.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러한, 그러니까 2021년도 5월 달은 그렇게 시장이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 이란 지원만 없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단기적인 악재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지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삼성의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내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그다음 옵션 만기 지난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뭐 이번 주 후반 뭐 추가적인 시장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설령 더 이제 흔든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에도 국내 제가 지표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좀 변동성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단 우선 고점에서 주식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손절의 의미는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목금 개인 투자분들께서 4천억 넘게 이제 코스닥 매도를 했는데, 그렇게 개인들이 저점에서 매도할 때는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좀 더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수에서 좀 많이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종목별로 뭐 개별주는 한 20-30% 올라왔다든지, 뭐 중대형주는 뭐 최소한 10% 정도 반등 줬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일부 이제 현금화 좀 하시더라도 지금은 절대
손절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좀 더 인내하자, 반등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전략은 뭐 신용이라든지 기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장 마감하고 이따 오후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